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 조건은 뭐라고? 부정이 뭐야? 부정이 뭐야? 그렇지. 낫이야. 자, 들자. 노트. 따라해. 노트. 미쳤니? 자, 들자. 낫. 낫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간단해. 자, 남자 이다를 부정하면 뭐야? 참고적으로 조건은요, 문장이에요, 문장. 맞아, 뭐라고? 무엇 이다로 끝나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남자 이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 틀렸어. 남자가 아니다. 남자를 부정하면 여자죠? 아니라니까? 이게 남자야? 아니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요, 부정이 되게 쉬워요. 자, 문이 열려 있어. 열려 있다는 부정하면 뭐가 돼? 시작? 아니라니까? 열려 있지 않다. understand? 파랗다를 부정하면 파랗지 않다. 정답. 사람이다를 부정하면 사람이 아니다. 살아있다를 부정하면 살아있지 않다. 죽어있다가 아니야. 이 반대말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다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참고적으로 명제 부정은 없습니다. 명제 부정은 약 30년 전에 교과서에 빠졌어요. 명제 부정은 없어요. 됐습니까? 가끔가다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건 필요하면 나중에 얘기하고, 조건의 부정이 뭐냐? 이게 부정이란 뜻이야. P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써. 물결 표시를 해요. 자, 또 보자. not P. 한국말로 자, 또 보자. P이다. P가 아니다. 읽을 때는 그냥 자, 또 보자. not P. not P라고 읽어요. not P. 저기 써놨네. not P. 됐습니까? 두 번째. 이게 뭐야? 같다지? 자, 뭐라고? 같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 어? 그렇지. 같지 않다야.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또 이제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같지 않다도 맞아.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이게 뭐야? 크다야, 크다. 다시 뭐다?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 크지 않다. 약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한국말로. 작거나 같다. 작다를 먼저 얘기하죠. understand? 그러면 크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뭐야? 작다야. 그러니까 부동어상에서는 등호가 있던 애는 빠지고 없던 애는 들어가게 돼요. 됐습니까? 같다도 있습니다. 얘는 같다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거야, 이쪽에. 그래서 부정하면 생기는 거고 얘는 이쪽에 있던 거니까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understand? 자, 네 번째. 이게 어려워. 자, 또 and. and. and를 부정하면 뭐가 돼? 오화가 돼요, 오화가. 오화를 부정하면 and가 된다. 됐습니까? understand? 다섯 번째. 이 얘기는 이제 해야 되는데. 모든이란 단어가 있어. 자, 또 모든.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돼.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돼? 한국말로 어떤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어떤. 근데 이게 원래 한국말에도 없고 외국말에도 없는 말인데 여기서만 쓰여. 근데 원래 모든을 부정하면 모든은 기호로 for any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돼요. 기호로. 대문자를 뒤집어놔. understand?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은 이를 뒤집어서 쓰게 되는데 이 이가 썸의 이가 아니라 뭐냐면 이그지스트야. 이그지스트가 뭐야? 존재한다. 다시 뭐 한다?
다시 뭐한다? 존재한다. 다시 뭐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부정은 실제로 이렇게 5가지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5가지의 부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정을 얼마만큼 하느냐. 또, 이게 여기까지는 쉬워. understand? 얘도 쉬워. 됐습니까? 됐어요? 됐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문제야, 얘가. 앞으로 계속 쓰여. 여러분은 and하고 or를 이미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 경우의 수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미 배웠어.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and와 or를 구분 못하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and와 or는 조금 있다 하고 됐나요? 예제를 몇 개 들어볼게요. 예제. 첫 번째 예제. 뭐 얘는 아니고. 자, x는 3이다. 부정해봐. 그렇지. x는 3이 아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뭐 해보자? 부정해 봅시다. 다시 뭐 해봐? 어떻게 할까? 아무 생각 없이 했으면 좋겠지? 응? 응? 말이 되니? 말이 돼야 안 돼.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런 얘기야. 등호나 부등호가 연속이 돼 있잖아. 등호 또는 부등호가 연속이 되어 있으면 중간에 and가 생략돼 있어. 다시 and가 뭐가 돼 있어? 이런 기호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and가 생략돼 있어. 다시 and가 뭐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쓰면 무슨 얘기냐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nd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and가 생략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걸 부정을 하겠다. 다시 뭘 하겠다? 그럼 부정을 할 거를 골라야 돼. x 부정 안 해. 마이너스 2 부정 안 해. 맞아, 틀려. 요거 부정할 거야. 맞지? 또 요것도 부정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and도 부정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얘를 부정을 하면 불러봐. 시작.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5화는 그냥 and나 5화는 나중에 생략해서 콤마로 써요. 근데 그 콤마가 and인지 5화인지는 그때그때 달라. 해석 잘해야 돼. 콤마를 쓸 거야. 다시 뭘 쓸 거야? 콤마. 콤마. 이게 콤마야, 콤마. 콤마 알지? 아주 틀려. 콤마라 그러죠? 아세요? 이 콤마 잘못 쓰면 코마예요. 코마는 뭐니? 코마가 뭐야? 코마가 뭐야? 혼수 상태 얘기하는 거야. 코마는 의학용어로 혼수 상태예요. 콤마 잘못 쓰면 혼수 상태 옵니다. 이거 수학에서 잘못 쓰면 혼수 상태 와. 얘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다 콤마로 쓰여. understand? 그러니까 콤마가 and인지 or인지 해석을 잘해야 돼. 니네가 이걸 못해서 수학 문제가 계속 꼬이는 거야. understand? 이걸 구분을 못해서 수학이 꼬여. 근데 둘이 정반대자 얘기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정반대 얘기인데 똑같이 기호를 쓰니까 그때그때 달라진 아주 골 때린 현상이 벌어져요. 됐습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됐죠? 세 번째. X는 Y는 Z다. 어려운 말이야. 이거 부정하면 뭐가 돼? 너무 어렵나, 이건? 찍찍. 맞아? 아니라니까. 등호나 부등호가 연속돼 있으면 AND가 생략돼 있다 그래서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쓰면 뭐야? X랑 Y랑 같아요. AND Y랑 Z랑 같아요. AND Z랑 X랑 같아요. 요 소리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부정을 하게 되면 다시 이걸 뭐 하게 되면 부정을 하게 되면 맞잖아. 맞아 틀려. 어떻게 돼? X랑 Y랑 다르거나 O와 Y랑 Z랑 다르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상식은 없어요. 또는 Z는 X랑 다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 없어. 한국말로 읽어봐. X는 Y는 Z? 이렇게 안 읽어, 한국 사람들. 한국말로 뭐라 그래? 이제 한국말을 외계어로, 외계어를 한국말로 끌고 가는 게 명제예요. 이거 뭐라 그래? X, Y, Z 모두 같다. 이게 문화야. X, Y, Z는 같다. 그럼 X, Y, Z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시작? 모두 같다. 다시 모두 같다? 모두 같다. 이해 가십니까? X, Y, Z는 모두 같은 거야. 그런데 또 동양 문화에서는 이 모두라는 말을 생략을 해버려. 와, 돌아버리겠네. 이게 수학적 외계어, 수학적 언어와 한국말의 차이점이야. 이걸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문제에 써 있는데 한국말로 써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수학적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 번역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Understand?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 모두 같다? 모두를 부정하면 뭐라 그랬어? 이그지스트라 그랬지. 그래서 뭐라고? X, Y, Z 중 다른 것도 있다가 되는 거야. 한국말로 해서. 원래 이게 정상인 거야. 근데 저걸 그냥 이상하게 쓰니까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번째. 칸이 없으니까. 뭐라고 써서 니네들이 잘 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야. 됐습니까? 이걸 부정하자. 그럼 어떻게 돼? 오.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게 해석이 달라져. 얘는 무슨 해석이냐?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다 그런 뜻이야. understand? 이 뜻은요. 이 뜻은 무슨 뜻이야? X는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다. AND야. 아까 그랬지. 콤마는 그때그때 AND와 OR로 바뀐다고. 맞아, 틀려. 이거 AND나 OR을 읽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됐어? 자, 여기까지가 조건의 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한글로 쓰여 있는 한국적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해석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명제 파트에서 더 중요하다. 됐습니까?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경우의 수를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가겠죠? 3학년 될 겁니다. 맞아, 틀려. 그럼 확통을 배우게 돼요. 됐나요? 확통하면서 박살나는, 경우의 수에서 박살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and와 or를 구분하고. 함수가 박살나는 이유는 x와 y를 구분을 못해요. 한국말을 수학적 언어로 바꾸는 문제를 못 읽는 이유는 and와 or를 구분을 못하는 거고, 그래프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x와 y를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잡으면 별 문제는 없어요. 됐습니까? 자, 명제 부정 5가지가 있었는데, 다시 몇 가지가 있었어? 5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명제 부정상에서 등호나 부등호가 연속적으로 쓰면 and가 생략돼 있다는 개념 하나.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어봐. 시작.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맞아, 틀려. and 생략돼 있다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와 y는 같고. x와 z는 모두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말에 and가 많이 들어가 있어. understand? 됐습니까? and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and와 or의 구분, 첫 번째, 그리고 부등 이런 기호들의 생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응?